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EU, 애플, 알파벳, 메타 조사 착수, 과징금 최대 전 세계 매출 10%. 유럽연합이 현지 시간 25일 애플, 알파벳, 메타 플랫폼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빅테크 업체들이 시장 지배력을 악용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정식 조사에 착수한 것인데요. 이달 초 발효된 디지털 시장법 위반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과징금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트루스 소셜 미국 증시 스펙 우회 상장, 트럼프 지분 가치 4조 전망.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SNS인 트루스 소셜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합니다. 트루스 소셜이 상장되면 트럼프의 지분 가치는 4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최근 재정난을 겪고 있는 트럼프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테슬라 중국 CATL과 협력, 주가 1% 이상 상승. 현지 시간 25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전거래일보다 1.05% 상승한 172.6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은 CATL이 테슬라 등과 합작으로 미국의 자체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는 대신 테슬라가 미국에서 CATL 배터리 기술 라이선스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외국인들이 퐁당퐁당 지금 수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서로 희비가 엇갈렸는데 말이죠. 최근에 계속 이런 모습 이어지고 있고 간밤에는 미국 시장이 연이틀 조정을 좀 겪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디지털 시장 법이라고 하는 칼바람에 이 미국 테크, 빅테크 기업들 앞으로 크게 좀 영향받는 거 아니냐.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재가 반영되면서 좀 흔들렸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3% 내렸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하락을 면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오히려 6% 넘게 올랐습니다. 우리 시장한테 아주 다행인데요. 오늘도 저희 증시팔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인사이트 많이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강관우의 증시팔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대 지수는 모두 다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다우는 0.41%, 나스닥은 0.27%, S&P 500은 0.31%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국채금리가 오름세를 보이게 되면서 3대 지수는 조정 국면을 보였습니다. 최근 이 고점에 대한 부담 속에서 장 막판에 매물이 좀 급증하게 되면서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 사이에는 다시 비트코인이 11일 만에 7만 달러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어제 정규장에서도 무려 21.8%, 22%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비트코인 가격도 먼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기준으로 2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5% 이상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7만 달러 선까지 터치를 해냈다라는 부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일본과 관련된 기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 기사 보실 건데요. Japan hike interest rate, why is the yen falling? 일본 정부가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가 모든 수단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면서 외환 시장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를 했다라는 내용을 좀 담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일본의 재무성은 투기에 따른 과도한 환율 변동은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서 용인할 수 없다라고 언급을 좀 했습니다. 물론 재무관이 시장 개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무상의 최근 발언과 좀 비교해 봤을 때는 이전보다 이 어조가 조금 더 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외환 시장의 개입도 시사가 된 만큼 환율의 변동성도 그리고 엔화의 변동성도 함께 좀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국제 유가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81달러 선에서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다시 한번 드론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러시아가 오펙 플러스의 감산 방침에 함께 참여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 공급단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지게 됐고요. 이 때문에 가격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장에서 81달러 선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기사들도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블룸버그 통신 기사 보실 건데요. Fed power ready to support job market. 노동시장이 만약에 약화될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감내하더라도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거론됐다라는 내용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FOMC 기자회견에서 예상하지 못한 노동시장의 약화도 정책 대응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라는 부분을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내에서 다수의 주에서 실업자가 늘고 있고 또 시급 노동자들의 노동시간도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 등을 예로 들면서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에서 목표치에서 좀 크게 떨어져 있지 않는 만큼 만약에 노동시장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좀 생길 경우에는 파월 의장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열어놓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에 타격을 가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향후 몇 년 동안은 살짝 높은 인플레이션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지금 재선을 노리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평가도 나왔는데요. 또 인플레이션 진정에 따라서 연준이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투자자들과 또 금융시장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룸버그 통신 기사인데요. Yellen to visit senior leaders in China in April.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다음 달 4월에 중국을 방문할 것이다라는 소식 주말 사이에 전해졌었는데요. 이를 두고서 11월 미국 대선을 좀 앞두고 미국 대외 정책의 핵심 사안인 대중관계 지향성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 내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좀 경계하면서 협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협력 관계를 좀 강조해왔던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옐런 장관은 지난해 7월에도 중국을 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리창 총리를 만나서 미국은 양국의 모두 이익이 되는 공정한 규칙을 기반한 건전한 경쟁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방중은 11월 대선을 앞둔 상황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큰 파열음을 내지 않고 관리하겠다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가 좀 엿보이고요. 중국으로서도 경기 침체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견제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협력적인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고요. 옐런 장관은 중국에서 경제 분야의 실세 관료라고 불리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그리고 재정장관 등을 이어서 만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가 오가게 될지 또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만큼 뉴스가 나오는 대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CNBC 기사 보실 건데요. China vows to treat foreign farms equally as it seeks more international investment. 어제 이 시간에도 중국 발전 포럼에 대해서 짚어드렸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어제 나왔던 내용들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까지 포럼에 참여한 CEO 80여 명 가운데 미국에서 온 CEO의 비율이 약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와 달리 리창 총리와 글로벌 CEO들의 별도 회동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국정의 2인자이자 또 경제 사령탑으로서 위상 약화의 연장선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겠다라는 부분을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 기사에 나와 있다시피 equally 동등하게 이야기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더 많은 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를 좀 할 수 있도록 입찰 등에서 외국인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전면적으로 또 보장을 해주고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도 보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내국민 대우가 무엇인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외국인을 자국민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입찰이나 계약 등에서 외국인에게 불리한 조처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또 구체적으로 외자 기업의 중국 내 R&D 센터 건립을 또 지원을 하고 또 스마트 기술이나 첨단 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기업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여론의 관심은요, 김 빠진 이 포럼 대신에 이제 27일에 있을 시진핑 주석과 미국 CEO들의 만남에 쏠려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에이펙 계기로 해서 답례 성격으로 이뤄지게 되고요. 다른 나라 CEO들은 빠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투자를 저울질하는 쪽에서는 최고 권력자, 그러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이 조금 더 값진 기회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봤을 때는 결국 한 사람에게 쏠려 있는 의사결정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로 여겨질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반적인 섹터별 움직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대 지수는 모두 다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또 초록빛이 강하게 올라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마이크론입니다. 어제 6%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ARM도 3%대 강세를 보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는 일단 애플과 구글 그리고 메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0.83%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구글도 살펴보시면 0.41%, 메타 같은 경우에는 1%가 넘는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앞서서 이 시간에 EU의 디지털 시장법 시행으로 애플과 구글이 거론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드린 바 있는데요. 시행 18일 만에 예상대로 애플과 구글, 거기다가 메타까지 정조준하게 됐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에 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피스커 함께 보실 텐데요. 어제 정규장에서 무려 28.1%, 28%가 넘는 하락률을 기록을 하면서 쭉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파산설에 시달렸었던 전기차 신생업체죠. 이 피스커의 주가가 대형 자동차 업체와의 거래가 무산됐다라는 소식 속에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좀 크게 빠졌다라는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보실 종목은 엠브리지 먼저 보겠습니다. 엠브리지는 어제 정규장에서 1.3%대 상승률 기록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0.51%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펩시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0.34% 강보합 수준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함께 묶어서 좀 볼 텐데요. 월가의 최고 애널리스트들이 매력적인 배당주로 엠브리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펩시콜라의 펩시코를 꼽았습니다. CNBC 방송은 지정학적 리스크나 미국 대통령 선거 등 이렇게 주식시장을 흔들 만한 요인이 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추천을 했는데요. 기업의 내재 가치 그리고 장기적인 배당금 지급 실적이나 능력 등을 철저히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에너지 인프라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엠브리지는 지난 29년 동안 배당을 좀 늘려왔고요. 최근 배당률이 7.7%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선도은행으로 잘 알려져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3년에 배당금과 주식 환매로 주주들에게 120억 달러를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달에 29일에 지급되는 2024년 1분기 배당금이 주당 24센트, 배당률로 봤을 때는 2.6%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해서 비용 절감에 좀 집중을 하면서 철저한 신용 인수 원칙을 통해서 은행이 꾸준한 수익성을 개선해온 바가 있고요. 이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펩시코 같은 경우에는 북미 지역의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4분기에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6월에 지급되는 연간 배당금이 주당 5.42달러 정도고요. 7% 정도 인상한 규모입니다. 펩시코는 52년 연속 배당금을 계속해서 늘려온 기업 중 하나입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배당금을 봤을 때 72억 달러고요. 주식 환매 같은 경우에는 10억 달러, 그래서 약 82억 달러 규모의 주주 환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배당에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애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가 연내에 중국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어제장에서 전해졌습니다. 팀 쿡 애플 CEO는 베이징에서 열렸던 중국 개발 포럼에서 비전 프로의 연내 중국 출시를 확인을 시켜줬는데요. 물론 구체적인 출시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전 보고서를 좀 기반으로 예상을 해봤을 때 이르면 상반기 중에 중국에서 출시가 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6월에 열리게 되는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이전에 비전 프로에 대한 출시국을 조금 더 확대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좀 나오고 있고요. 애플이 중국 내에서의 판매가 부진하다라는 발표가 나온 이후 여러 가지 방면에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좀 찾아가는 중입니다. 흘러내린 주가도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 사이 또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0.41%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인텔은 1.74%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퀄컴 같은 경우에는 1.52% 정도 빠지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세 개의 기업이 반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전선을 좀 형성을 하게 되면서 오픈 소프트웨어 구축에 직접 나서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졌습니다. 이들 기업이 주축이 되면서 지난해 9월 설립했던 컨소시엄인 UXL 재단이 이 엔비디아의 쿠다 플랫폼에 대항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구축을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일단 엔비디아의 쿠다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 앱 개발을 지원하게 되는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쿠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20년간 컴퓨터 코드가 그대로 축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UXL 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9월에 출시를 했는데요. 이후에 이미 오픈소스 기술 사용에 관심이 많은 제3자 등으로부터 기술적 기여도 함께 좀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클라우딩 컴퓨팅 기업과 다른 칩 제조업체들과 함께 좀 참여할 수 있게끔 요청을 할 계획이다라는 부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 시작 전 어떤 이슈를 가장 눈여겨볼까요? 오늘의 일면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비올 실펌 X 중국 판매 승인, 미용 의료기기 섹터 활짝이라는 주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미용 의료기기 섹터가 다시 한번 힘을 받아갈 수 있는 기사가 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우선 미용 의료기기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았지만 중국 쪽에 대한 진출 기대감은 상당히 낮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비올이 중국에서 실펌 X 판매 허가 획득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미용 의료기기 섹터 강세 흐름들을 띄웠는데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중국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미용 의료기기 섹터의 전반적인 규모를 보면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브라질, 3위가 중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규모가 약 32조 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비올이 2022년 시우한 제약과 5년 동안 180억 규모의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관련했을 때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체결한 것이고 중국 쪽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의 식약처와 비슷한 중국의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쪽에서 판매를 승인 허가를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 성장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초도 발주라든지 계약의 규모를 따져봤을 때 그렇게까지 큰 규모는 아니지만 비올이 이전에 중국 쪽에
제품을 좀 출시를 했던 스칼렛 같은 경우도 판매가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버 맥스의 경우에서도 좀 판매가 굉장히 잘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기업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그래서 좀 피부에 얇게 상처를 내가지고 좀 피부의 재생을 돕는 그런 방식입니다. 특허의 방식도 굉장히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관련했을 때 이쪽 시장에서 독보적인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은 브라질이라든지 미국 쪽에서만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중국 쪽에 진출을 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앞으로의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으로 살펴봤을 때 이 비포와 애프터가 좀 확실하게, 영상이긴 하지만 확실하게 보이니까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이 워낙 큰 시장이다 보니까 앞으로 실적 기대감에 대한 부분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4월에 곧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키워드를 좀 잡아보자면 어떤 게 좋을까요? 키워드는 좀 앞서 중국을 잡은 것처럼 중국 진출로 주가 올리지오라고 키워드를 잡아왔는데 이제 피부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좀 키워드 좀 알아차렸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원택의 주력 제품 중 하나가 올리지오라는 제품인데 방금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비올이 중국 판매 허가를 획득하면서 관련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다면, 그렇다면 중국에 지금 허가 신청을 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판매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했을 때 비슷한 예로 좀 중국 판권, 그러니까 게임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게임도 보면은 어떤 한 기업 그리고 한 게임이 중국에서 판호를 발급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리게 되면 관련했을 때 게임주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들이 펼치게 됩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중국 판호 승인을 신청한 기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추려가지고 이들 종목군들의 강세도 그러면 앞서 허가를 받은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신청을 한 기업들도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군들의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비올 이외에 중국 허가가 굉장히 높은 기업은 제이시스 메디칼과 원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포텐자이고 원택 같은 경우에는 올리지오를 좀 중국에 승인을 신청을 했는데 관련했을 때 지금 뭐 이들 기업도 그렇고 비올도 그렇고 어제 장에서 굉장히 거래량 많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바닥권에서 좀 천천히 지지부진하면서 올라오려는 모습 보여줬는데 거래량 거의 1000% 이상 터지면서 올라왔다는 점은 추세를 돌리기 충분한 그런 시세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동안 뭐 AI라든지 저 PBR 쪽에만 집중이 되었던 시선들이 점점 실적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어제 장에서도 보면은 소비주 중에서도 좀 굉장히 차별적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실적주 중에서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화장품이라든지 미용 의료기기 혹은 뭐 글로벌 텍스프리 중국인들이 입국을 많이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꾸준하게 잘 나왔던 기업들의 주가 강세 흐름들이 굉장히 돋보였던 그런 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사람들의 시선이 그러면 주요 이벤트들은 끝났고 특히 매크로적인 지표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 보니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큰 이벤트는 실적 발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월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실적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관련했을 때 1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특히 시장 예상치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섹터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미용 의료기기도 그 예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월과 2월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 생각보다 잘 나왔던 수치들이 나왔기 때문에 1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지금 사진에서 봤다시피 23년 매출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클래시스가 지난 1월에 공시를 냈는데 이번 연도 실적 가이던스를 전년 대비했을 때 약 20% 넘게, 25% 넘게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훨씬 더 나은 올해의 실적이라고 제시를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미용 의료기기 섹터의 실적 강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든지 원텍이라든지 비올은 제시를 하지 않았지만 관련했을 때 미용 의료기기 시장 전반적인 수출에 대한 흐름들 혹은 성장률을 봤을 때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미용 의료기기 섹터 자체가 다른 산업 대비했을 때 이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클래시스가 관련 시장에서 대장주 역할을 인정받고 있는 이유가 영업이익률이 약 50% 정도 육박하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소모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장비가 공급을 하면은 관련했을 때 소모품은 계속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져 있고 뭐 K-팝이라든지 드라마 이런 부분에서 좀 문화적으로 K-뷰티가 계속해서 다른 나라에 침투를 하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중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약간 걸리는 점이 APR의 보호예술 물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APR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상징적인 기업입니다. 홈뷰티 디바이스 쪽에서 국내 1위 기업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APR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미용 의료기기 섹터 전반으로 타격을 조금 약간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나 관련했을 때 좀 확인을 해보니까 1개월 보호예술 물량 풀리는 시점이 3월 27일이고요. 그리고 2개월에도 보호예술 물량이 약 11% 정도가 터지는데 1개월 때 11% 정도 터지고 2개월 후에 약 11에서 12%가 터지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물량은 굉장히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PR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좋은 기업인 건 다들 알아요. 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부분 혹은 캐파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기업인 것은 맞으나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굳이 이 기업 좋은 건 알겠는데 1개월, 2개월 보유예수 물량 터졌을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는 않다라는 심리가 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APR이라는 기업은 좀 보유예수 물량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관련했을 때 APR이라는 기업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중장기에 대한 성장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비올이 중국 내에서 스타트를 좀 끊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중국 내에서 허가를 좀 받을 수 있을지 기대감이 좀 모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만 이제 APR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이 보호예수 물량 해제되는 시점에는 흐름이 좀 어떻게 변하게 될지는 체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 좀 추려보면 어디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 미용 의료기기 쪽을 보고 있는데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APR 같은 경우에는 보유예수 물량이 풀린 시점부터 그러니까 약 한 달 뒤부터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미용 의료기기 섹터에서 현재 단기간으로 좀 주목받고 있는 쪽이 중국에 대한 진출 기대감이 높은 기업들, 특히 비올이라든지 원텍 이런 쪽이 있는데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도 함께 포함이 되는 기업이긴 하나 사이노시오 관련 인수 이슈로 인해서 주가의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주가에 녹아들어 있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관심 있게 보는 기업은 비올과 원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우선 비올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중국 승인을 받았다 보니까 중국 쪽에 대한 매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했을 때 실적에 대한 성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국이라는 모멘텀이 붙게 되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앞으로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마이크로 니들 관련 특허를 진행을 했고 뭐 루트로닉이라든지 관련 몇몇 업체들과 이미 합의를 했고 그 승소를 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합의금이 받을 예정입니다. 그만큼 뭐 실적이라든지 뭐 기술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기업이고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도 이겼다 보니까 일회성 비용으로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차트적으로 봤을 때 10,000원대라는 라인대에서 계속해서 뚫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래량이 크게 터졌던
날짜를 보게 되면 7,000원 라인대에서부터 N자 모습으로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10,000원대라는 라인대를 좀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기만 한다면 추가적으로 우상향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올에 대한 후속주로는 원택이라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기업도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데다가 그동안 주가의 하락을 이끌었던 소모품 팁에 대해서도 굉장히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쟁사가 무료로 팁을 제공하게 되면서 매출에 대한 하락 우려가 굉장히 컸지만 수출 데이터라든지 회복률을 봤을 때 좀 우려는 과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의 거래량을 보면 장대 양봉이 터졌는데 거의 거래량이 3,000% 가까이 터졌어요. 이 뜻은 주가가 지지부진했는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갔다. 그러면 추세가 돌아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바닥권에서 현재 올라가고 있는 원택이라는 기업 역시도 현재 이 시점에서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에서 이미 승인을 받은 비올, 그리고 승인을 받을 수도 있는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는 원택까지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원택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돌려 세우는 차트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기대감 함께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개장하기 전 어제 장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외 시간이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진이 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먼저 급등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5 종목과 오늘 장에서 추가적으로 보면 좋을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자, 일단 급등 종목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 자체에서는 최근에 이제 감사보수 시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환기 종목을 타입했던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이제 상장 폐지 리스크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움직임 보여주는 거 포착되고 있고요. 그와 또 별개로 실적이 발표가 된과 동시에, 작년 실적이 나온과 동시에 앞으로의 추가적인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와주는 그런 기업들 역시도 함께 움직여주는 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탑5를 먼저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맨 먼저로는 이슈로만 움직인 종목이 있어요. 동성 케미컬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실적에 대한 기대다, 아니면 한기 종목 탈피다 이런 기대는 아니긴 하지만, 지금 이제 스티로폼을 대체 가능한 성분의 비드품 개발했다라고 하면서 관련 모멘텀 속도 움직여주고 있고요. 사실 지금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던 구간대에서 단기적으로서 이제 하반기에 돌파하면서 나오는 구간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는 이제 우리가 한기 종목 타입으로서 대표적이었던 게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전에도 말했지만 휴림 로봇 같은 경우 사실상의 한기 종목 타입가 이 구간에서 진행이 되어졌고요. 그러면서 상승 나와주고 조정받다 또 상승받는 구간인데, 로봇이 로봇, 우리 과거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STG 이런 등등등 로봇 관련된 모멘텀의 종목들 굉장히 크게 많은 상승을 해주었습니다만은,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한기 종목 리스크로서 완전히 로봇들과의 다른 반비례 이런 흐름을 가져가는 거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한기 종목 탈피와 함께 상승해주는 모습 우리가 충분히 포착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중앙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역시나 한기 한기 종목이었던 종목이 한기 종목 탈피와 함께 상승 나와주는 것. 특히나 지금 이제 이 단기 신고가 구간에서의 또 돌파가 나와주는 구간에서 한기 종목 탈피와 함께 올려치다 보니까 충분히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도 우리가 얼마든지 더 해보실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한기 종목 탈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휴림 로봇, 중앙 첨단 소재 이런 기업들이 또 움직이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었고요. 자, 그와 별개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래서 이삭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삭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워낙에 바닥에서 사실상 얘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하더라도 바닥에서 이런 저항대, 그러니까 바닥 밀렸다가 저항대를 돌파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 상방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서 이제 이슈가 뭐가 나왔냐고 하면요. 올해 본업이었죠. 이제 본업인 올해부터 본업인 이제 오티 비즈니스가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관련된 수혜로서 이제 실적 기대감이 이제 나온다라는 거겠죠.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하락했던 종목이 실적 기대감으로서 돌파가 나와주면서 추가적인 고점 시그널이 나와주지 않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오션이라는 종목까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가 다이렉트로 들을 수밖에 없는 게 LNG 운반선에 대한 부분 약 2조 5천억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나와주면서 최근에 이제 조선업 자체가 예전부터 좀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 2010년도, 2007년도 이때 이 화랑기 때 대비해서 조선업 이런 다 내리 하방만 갔다라고 하면은 바닥을 다지던 중간 이 중간에서 지금 뭐 하고 있다? 수주 관련된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추가적인 실적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저는 개별적으로 보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중앙 첨단 소재를 오늘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고 하면은 자 보면은 원래 이 종목 역시도 사실 바닥에서 지금 이제 저항대를 만들었죠. 그래서 원바닥 앤 투바닥을 맞고 이제 쌍바닥입니다. 이 전체적인 하방 추세를 돌파하면서 쌍바닥 만들고 돌파가 나서 차트상으로만 해도 강한 상방이 기대가 되는데 이 고점대를 뚫어내는 리스크를 뭐로 가지고 가느냐. 아까 했다시피 고점대 저항대를 뚫어내는 이슈를 한기 종목 8피로 가져가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기 종목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이 실적이 받쳐줘서 이제 살아날 거다. 그런 기대감으로서 신고가 랠리가 나왔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급등 종목들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특히 오늘 장에서 중앙 첨단 소재 추가적으로 좀 잘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강한 상방이 좀 열려 있는 상황 속에서 신고가 랠리에 대한 기대감 또한 있으니까요. 주가의 흐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급락했던 종목들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장에서 유의 깊게 봐야 될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어제 급락했던 종목을 다 이제 장중에 순간 매수세가 붙으면서 급등했던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본다고 하면 장중에 이제 이유가 러시아에 이제 관세 50% 이상 부각하겠다라고 50% 이상 매기겠다고 하면서 그것이 부각이 돼가지고 곡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 관련 수혜주들이 반사익을 받고 장중에 급등을 했었고요. 그 제약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 바이오 제약 이런 애들이 그냥 다 같이 움직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한일사료라는 종목 역시나 이제 곡물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관련 수혜주로서 어제 급등이 나와줬다가 시간에 하락을 하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미래생명자원 역시도 이제 관세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으로서 움직여줬다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충분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서 이제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또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종목은 뭐 바이오여서 올라갔다기보다도 보통 우리가 싱글 상장주들 장기 급등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J2K 바이오라는 기업인데 지금 막판에 밀어버리긴 했습니다만은 보통 보다시피 장중에 일단 급등해줬다가 눌리면서 급등해줬다가 하면서 개인들 물량 털어먹는 공방이 지속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공방이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장막판에 무너지면서 손절 물량이 나온 게 아닌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J2K바이오가 무너지다 보니까 그냥 여기에 따라서 K바이오 역시도 뭐하고 있다. 시간에 같이 급등났다 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주라든지 곡물 관련된 기업들이 반사익으로서 올랐다가 무너지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자, 그다음에 비올 같은 경우 마지막에 비올 같은 경우도 좀 무너지고 있긴 한데 이 비올 같은 경우는 사실상에 뭐 어떤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신고가에 대한 리스크예요.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신고가에서 저항 맞고 또 윗골이 달잖아요. 저항 윗골이 달던 이런 애들이 갑자기 무너지게 되면 최고점에서 물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가 리스크에 따른 이런 하락이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일 눈여겨봐야 될 거, 조심해야 될 거는 비올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올 같은 경우는 여기 해당 구간에서 만약에 물려서 빠진다고 하면 원래 자리까지 돌아가면 지금 2,000원까지도 빠지면 5분의 1토막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비올이 사실상 오늘 제일 조심해봐야 될 종목이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중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오히려 시간 외에서는 좀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오늘장에서 비율 좀 유의 깊게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오늘의 일면에서 살펴봤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일단 오늘장 안에서는 주가가 최고점을 또 자리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화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오늘도 센티멘탈 펀더멘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삼성 SDI 또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펀더멘탈로 코스맥스 이렇게 두 종목입니다. 자, 삼성 SDI 얼마 전에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 차트를 보시면 좀 그 이유를 아실 텐데 제가 이렇게 주가가 내려올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한 2번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렇게 내려가는지 이유 모를 지금 그 주가 하락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고 있는 사이에 어느덧 이렇게 2번 이렇게 바텀 그러니까 바닥을 치고 좀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는데 전고체 배터리 양산 기대감이 주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했는데 계속적으로 분위기가 좋죠. 최근에도 또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 사던 이제 외국인까지 사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한농화성이라는 이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한번 주가가 이렇게 뽑았잖아요. 한번 이렇게 뽑으니까 삼성 SDI도 전고체 배터리 테마에서는 항상 뭐 삼성 SDI가 지금 와 있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27년에 양산을 하면서 도요타보다 1년 정도 더 빨리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고 기본적으로 원통형 배터리 46파이 그 양산도 예전에는 경쟁사보다 좀 스케줄이 늦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이제 투자 사이클로 제대로 들어가나 성장 사이클로 들어가는가 이렇게 보면서 지금 투자자들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씩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화투자증권입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고체 전지에 있어서의 선도 주자다. 지금 뭐 소형 전지 쪽은 부진합니다만은 지금 원통형 쪽에서 계속적으로 어쨌든 뭐 이익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OPM이 영업이익률이 4.2%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전고체 배터리 이쪽 양산 그 주가 모멘텀이 다 계속 들어오면서 이 한화투자증권은 최선호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한투자증권입니다. 달라진 속도가 무슨 얘기냐면 자, EBITDA라는 게 있습니다.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 그거는 이제 세금 때문에 이제 감가상각을 이게 좀 덜어주는 감면해주는 게 있죠. 그다음에 애모타이제이션에서 다 더하면 EBITDA라고 합니다. EBITDA라는 게 금년에 영업 다 하고 감가상각 좀 덜어낸 거 하면 3조 3천, 뭐 3조 5천 이 정도까지 지금 생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자본 지출을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한 4조 정도 그 정도 했던 회사인데 갑자기 금년부터 이제 6조대로 지금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자본 지출, 그러니까 시설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다. 무슨 얘기죠? 성장을 향해서 빨리 달려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를 하는 그런 스토리를 갖다 시장에 이제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속도감이 좀 붙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를 55만 원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그러나 단기간에 영업이익률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률 하향세는 여전하다. 이런 얘기고 리튬 가격 뭐 이런 것도 영향을 계속적으로 양극재해주고 이런 쪽에도 계속 물려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하향세는 1분기, 2분기까지는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거는 같은데요.
어쨌든 주가는 미리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다. 기관이 먼저 사고 있었는데 외국인이 지금 이틀째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째 쌍끌이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난번에 이쪽에서 제가 거래량이 좀 강하게 붙었습니다. 너무 빨리 파실 필요 없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주가가 굳건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싼 회사는 아니죠. 그러나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는 좀 싼 축에 속합니다. 자, 공매장골 0.2%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지금 좀 내려왔는데, 내려온 게 쇼커버가 지금 외국인들 사는 거에 붙어서 혼합돼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진성으로 사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 봤을 때 그때 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저점이기는 합니다만은 절대적으로 싸지는 않다. 하지만 역사적 밸류 밴드를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분위기 좋은 주식을 제가 말씀드릴 때 역사적 밸류 밴드가 하단에 있는 분위기 좋은 주식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역시 여기서 분위기도 좋고 지금 바닥을 어쨌든 역사적 밴드 기준으로는 치고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PER, PBR 하나씩 보겠습니다. 뭐 최근에 LNF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만은 PER 높죠. 300배, 에코프로비엠 161배, 포스코 퓨처엠 107배. 뭐 주가 앞에 가 있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저는 항상 좀 위태롭게 보고요. 삼성 SDI만 봤을 때는 16.3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에 동종 업체 대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자, PBR로 보는 게 좀 더 안정적이죠. PBR로 봤을 때 삼성 SDI는 1.5배입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벌어들이는 ROE 대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다른 거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낮게 돼 있다. 에코프로비엠 17배, 코스모신소재, 포스코 퓨처엠 전체적으로 다 높은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게 맞다. 이렇게 보면서 외국인들의 기관들이 자금을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상당히 내려와 있고 최근에 조금 올랐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목표가 대비 괴리율 22%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 계속 좋은 삼성 SDI 오늘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펀더멘탈로 또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코스맥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제 레이더에 다시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도 제목을 똑같이 가져왔습니다. 바닥 탈출 하나 했는데 아직도 저희가 볼 때는 바닥권이다 이렇게 보이고 6개사 평균,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해 가지고 6개사 평균을 제가 잡은 거에 비해서 코스맥스는 작년에 주가 하락이 좀 심했다, 급했다. 중국 쪽에서 상하이법인 매출이 마이너스 역성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금년부터는 조금 정상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인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회사를 하는 사람들은 매출이 좀 둔다 그러면 뭐죠? 영업 조직을 재정비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거래선이 없던데도 저희 물건 써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새로 스타트업 들어가는 중국 내 뭐 업체들이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도 가서 우리 거를 좀 홍보를 하고 그러면서 중국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도 하나 있고, 이센 그 조인트 벤처즈 합작법인 거기에서도 이제 연결법인 실적이 금년 상반기부터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가서는 여기가 흑자 전환할 걸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 쪽에서 다시 좋아지는 그 모멘텀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본 쪽으로도 이제 수출하는 국내 업체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수주 이런 것도 많고, 글로벌 브랜드들이 직수출하는 그 오더 이쪽도 계속 견조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23년에 비해서 24년은 턴어라운드,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모멘텀이 가장 강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여기를 이제 최선호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조적으로 지금 글로벌 브랜드들이 OEM, ODM 이거는 구조적인 지금 스토리가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코스맥스를 꼭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유한타증권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톤은 좋지는 않습니다. 목표가도 16만 원으로 좀 내렸었죠. 그러나 중국 쪽에서 다시 모멘텀이 들어오는 거 좀 행간을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한타증권입니다. 1분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대손 충당 우려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장품 같은 거 수출할 때 중국에는 돈 떼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50% 성금을 받고 보내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떼는 게 있으니까 요율을 조금 올려가지고 충당금을 좀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 확정이 되면은 이제 충당금이 없어지는 건데 또 확정이 안 되면은
또 뭐 환입도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중국 쪽에서 크게 트라우마가 재발 안 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회사 상황입니다. OPM 영업이익률은 금년에 조금 정상화되는 걸로 보고 있죠. 그래서 8% 초반까지 이렇게 다시 회복될 거다 이렇게 읽고 있고요. 최근에 바닥에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하고 있어요. 개인들이 너무 일찍 파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가지고 있으면 좀 올라갈 주식이 맞기 때문이죠. 자,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 하단에서는 좀 올라와 있죠. 그래서 중앙 정도 와 있으니까 밑으로 쳐질 때마다 저가 매수 이쪽에 좀 가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PER, PBR 보겠습니다. 코스맥스 11배. 뭐 상대적으로 저평가이죠. 다른 동종 업체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 있고 PBR로 봐서도 그렇게 고평가는 아닙니다. 자, 최근에 주가 하락이 목표 주가 하락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좀 서 있는 상태고요. 목표 주가 대비해서 39% 정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털로 삼성 SDI, 펀더멘털로 코스맥스 두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는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일제히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는 비오리, 실퍼맥스, 중국 판매 승인을 받으면서 미용 의료기기 섹터가 활짝 웃고 있다는 부분 함께 짚어봤고요. 센티멘탈 종목으로는 삼성 SDI, 펀더멘탈 종목으로는 코스맥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증시 9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